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 지수가 1% 가까이 하락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시장은 2.1%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8%로 큰 폭의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날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 장 마감 이후에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죠. 이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한국 시장이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미국 시장이 시장에 좀 반영이 돼서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고민해 볼 부분들은 신용등급이 좀 강등됐던 그런 과거가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상당히 좀 크게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그때 당시로 좀 돌아가서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아마도 2011년도 8월 달이에요. 요 시기에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이때 당시가. 그리고 아마 요때 8월 11일 날 신용등급이 좀 강등이 됐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변동성을 좀 크게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그 이후에는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는 거. 근데 이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이때 당시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지연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불안감이 좀 가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당시에 유로존 위기죠. 피그스 국가들에 있어서 유로존에 대한 위기, 이 부분들이 불거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심리적으로 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 차트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 이때 당시죠. 11년도 8월 달 당시에 저점을 기록했을 때가 PBR 1배 정도 수준이었어요.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10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 PBR이나 PER 추이를 보게 되면 선행 PER은 0.96배 정도 수준이에요. 선행 PER 같은 경우는 12배가 조금 안 되죠. 밸류가 조금 높다, PER이 조금 높은 그런 부분들은 있으나 2011년도 때와 같이 이렇게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경기 선행지수예요. 경기 선행지수인데 2011년도 때에 보게 된다라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경기 선행지수는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회복을 해주고 상승으로 돌려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때는 경기가 안 좋고 침체로 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지금은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 상황 자체가 일단 다르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환율을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을 보게 된다면 2011년도 때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대에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근데 어제 시장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원화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일단 이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1310원짜리대를 넘어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상승 N자형으로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아마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대를 넘어간다라면 다시 1350원짜리대 부분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추이는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도 그나마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는 점. 그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의 시장의 변동성, 뭐 잦은 잡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 쪽이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21선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지만 지금 어느 정도 하락 N자로 좀 밀렸고요.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이 자리대를 깨게 된다라면, 이 폭만큼 밀린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13,000대 중후반 자리대면 뭐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21선을 좀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제법 많이 올라갔어요. 제법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목표치가 좀 도달해 놓은 상황이고,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로 좀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일단 잡음이 좀 생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시장으로 좀 넘어와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들이 일단 나와주고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박스권역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렸었는데, 오늘 한번 뭐 오늘 약하게 출발하겠죠. 그러면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들, 지지 라인대가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뭐 21선 언저리 때는 뭐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좀 제법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박스권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요 구간대에서는 일단은 61선 언저리 때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21선 자리대를 이탈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코스닥 150이에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탄력이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고 변동성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21선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좀 더 제법 이 저점을 하회해주는, 저점을 낮추는 이렇게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시장에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어제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한국 시장이 당연히 선반영이 됐겠죠. 선반영이 좀 되고 난 이후에 오늘 장 초반까지도 아마 하락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의 선물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역대급으로 선물 매도세가 좀 나왔었죠. 다시 이 부분들이 환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지, 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위클리 만기일이에요. 위클리 만기일인데 여기서 또 이 파생으로 시장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변동성이 좀 더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IP 쪽 섹터들의 실적 발표가 좀 있었는데 실적은 2분기 때 실적은 다 좋지가 않아요. 그걸 더 알고 있음에도 시장이 불안하니까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두 가지 시각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2차 전지 쪽하고 반도체 쪽인데요.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브레이크가 나와주는지 요걸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반등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들 종목 섹터들이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이들 섹터가 좀 눈치 보기를 보이게 된다라면 지수 방어적인 역할이죠.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아니면 방산 쪽이라든가 이쪽 또는 엔터 이쪽으로 좀 수급의 흐름들이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방안을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 좀 대비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그날 8월 물가지표 발표가 있어요. 물가지표 발표가 있는데 이 8월 물가, 7월 물가죠. 물가지표 발표가 있는데 이게 예상보다는 오히려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원자재 가격이나 원유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물가, 이 지표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이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때까지는 적극적인 부분들보다도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좀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